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날씨가 이제 뭐 12월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점점 더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네 기온이 또 점점 네 추워져서 조만간 영하의 날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인 엊그저께 서울에 좀 눈도 오전에 내리는 것 같던데 조만간 눈도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아주 뜨겁죠. 금요일도 사실 뭐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 속에서 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뭐 3주 내내 미 증시는 상승을 좀 보였고요. 반면에 국내 시장은 뭐 지난번 공매도 금지 이후에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한 12, 3% 올라갔다가 또 쭉 밀려서 또 일부 반등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뭐 2차 전지 뭐 엔터 뭐 할 거 없이 뭐 많은 종목군들이 또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미국과는 또 전혀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글로벌 대표 지수고 너무나 이제 전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신고가 영역까지 저는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 나스닥과 러셀 2000 지수, 뭐 러셀 6000 뭐 등등등 수많은 또 지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중소형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신저가를 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흔히 말한 매그니피션트 세븐 기업이라고 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속해 있는 많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제 미국의 나스닥 100을 지금의 신고가 영역까지 끌어올린 배경이 되겠죠. 그 중심에는 뭐니 해도 올해 오픈 AI의 챗 GPT가 세상에 출현하면서 챗 GPT가 세상에 출현하면서 그로 인한 이 하드웨어적 이 수혜를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섹터에 엄청난 훈풍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에서는 그러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사실 오늘 이제 뭐 분기마다 이제 확인하는 것이지만은 뭐 매 분기당 저렇게 비싼 회사의 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 50%씩 늘어나는 이 가속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미 증시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바로 직전 분기만 하더라도 뭐 100% 넘는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엄청난 폭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뭐 4분기 그러니까 3분기는 한 30%대 증감률에서 4분기 때는 조금 이제 정체가 예정이 되고 또 기다렸다가 내년에 다시금 증가를 할 건데 이러한 증가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나와줄지 혹은 또 중국에서 금요일날 이제 텐센트 뭐 이런 종목군들 실적 발표와 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엔비디아 GPU를 최소 1년 5개월치 이상 보유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올해 이미 다 성구매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양을 이미 확보했다. 라는 발언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현재 매출의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컨콜에서 나오는지가 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나스닥 100 차트가 전고점까지 2에서 3%뿐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뚫고 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을 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겠죠. 금리 인상 여부, 뭐 이게 종결돼 버린다든지, 인플레이션 인정하고 끝났다라든지, 정부의 대규모 이제 정책이
동반된다든지 세계 경제가 화랑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뭐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줘야 저는 다 뚫고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이 감정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비중 있게 강하게 베팅을 때린다라는 것도 쉽지는 않은 구간이고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고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면은 그런 종목에서 단기로 들어가서 시세를 본다든지, 아니면 테크니컬한 부분에서의 종목을 공략을 한다든지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2차전지 종목군들,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평소에는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많이 했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간 나왔던 리포트들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한번 싹 읽어보는 시간을 뭐 대략 한 7시간 정도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폭도 많고 변화하는 구간들에 대한 흐름의 이해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점에서 이번 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스타트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반도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도체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보고, 2차전지 또한 이제 3분기까지의 실적이 다 박살난 상태에서 4분기,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IRA 세부 조항이 발표가 됩니다. 또한 분명히 지금은 악재에 온통 시달리고 있는 게 2차전지인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악재 속에서 어느 순간에 바닥을 멈추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이 리튬이라든지 광물의 가격이 움직일 시점이 저는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Q가 멈췄냐 안 멈췄냐,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Q가 멈추지 않는다면 거기서 광물이 상승을 했을 때 기저효과라는 게 또 발생을 해서 얘네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줄 것이고, 테슬라가 11월 30일 날 이제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예정을 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있겠죠. 정작 몇 년 동안 모델 Y로만 울거먹었던 테슬라가 드디어 신차를 발표하고 미국에서 픽업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또 계속 엔비디아가 끌고 왔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한 번에 이제 이런 기대감 좀 줄어들고 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지만 오픈 AI 지금 쿠데타 관련된 이슈에서 좀 재밌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변화되는 흐름에서 이제 12월 1월 CES까지 준비하는 시점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잡아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반도체 ETF 상장과 미 증시의 향방을 가를 엔비디아 실적 발표, 2차전지 반등 여부에 따른 국내 증시 흐름, 단기 관망세 속 개별 잡테마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간만 미 증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빠졌는데, 오픈 AI에서 샘 울트만이 이 축출돼 버린 이슈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죠. 다시 의사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오픈 AI 쪽에서 이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이거는 이게 AI의 호재로 작용할지 약재로 작용할지 이거는 까봐야 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소폭 밀린 상태에서 여전히 반도체 장비주들 매우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텔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반도체 쪽은 계속 나쁘지 않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은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장 초반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초가 약세 출발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세를 확대해 나가면서 거래대금 2조 1천억을 터뜨렸기 때문에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을 보세요. 5조 9천억.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거래대금 8천억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엄청 내려와 버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정말로 돈맥경화 현상이 많이 발생한 하루였고요. 뭐 그러다 보니 뭐 에코프로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
지우사니까 에코프로 BM까지 막 찍어 누르는 모습이 좀 그랬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거래 대금이 2조기 때문에 어찌됐든 마이너스 월요일날 시가 갭하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 계속 반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터지면 들어왔던 자금이 어찌됐든 빠져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그 구간마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 정도에 따라서 뭐 단타 정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금요일날 시가는 사실 못 탔어요. 시가를 탔으면은 좀 편했겠는데 돌파로 좀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 불꽃 쏠 때 들어가서 이제 그 불꽃 쏘는 구간에 20% 상승이었는데 한 마디 먹고 나와서 이제 뭐 이 천하제일 단타대에 참전 정도는 했다 정도 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타 이제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이런 거 뭐 다 양호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이네요. 자,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주초 2차전지 종목군들 하락과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에 의한 하락 마감 이후 미증시 반도체 섹터 강세 속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 흐름에 2차전지가 발목을 잡으며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겁니다. 우선 미국 증시 흐름은 지난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전부 발표가 되면서 CPI 하락, PPI 둔화, 고용 둔화, 월마트 경기 침체 인정 발언 속에서 급락 두드러 맞았죠. 말 그대로 3분간 실적 좋았는데 경기 확 꺾인다. 소비 둔화된다. 이런 부분에 월마트, 타겟, 캡 떴다가 전부 다 깨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앞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 시장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 답이 나와요. 미 국채금리를 이를 반영하면서 10년물 기준 5% 가까이 되는 것이 4.3%대까지 떨어지며 연준의 추가 긴축은 없다라는 것을 시장은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미 빅테크 7인방의 실적 및 AI 생태계 확장이라는 이 거대 키워드가 동반되며 미국 증시 나스닥 100 지수는 신고가 영역까지 2~3% 남았는데 이번 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큰 일정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올해 엔비디아 주가는 대략 250%가 올라왔고 연초 꼬꾸라졌던 실적이 가파르게 분기별 증가를 하면서 올해 연간 실적이 잘하면 작년치, 그러니까 연간 실적 다 회복하는 부분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내년에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제 또 내년 가봐야 알겠죠. 일단은 이익 증가율만 보면 1분기 76, 그 다음에 49,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분기죠. 183%가 증가를 했습니다. 꼬꾸라졌다 많이 올랐죠. 183%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번 분기는 36%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 분기는 10% 증가를 기대하는 수치이며 이익단위 시장 기대치가 지금 이번 분기에 97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넘어가야 되고 또한 매출도 161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무조건 넘어가야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부합이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어닝을 하려면 그렇게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고가를 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최근 텐센트 및 중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엔비디아의 GPU를 최소 1년 반치를 올해 이미 다 쟁겨놨다라고 금요일 발표가 나왔습니다. 1년 반치. 그럼 중국 쪽 사재기가 있었고 추가 수주는 나머지 글로벌 빅테크에서 다 사준다라는 논리가 컨콜에서 나와준다면 좋겠는데 이건 모르는 일이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는 아마도 실적 발표까지 큰 시세 나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관망심리 굉장히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관련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TSMC 투자 계획 승인, SK하이닉스 10조 투자에 EUV 구매 계획 공시에 나왔죠. 거기에 삼성 EUV 내년에 50대까지, 내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50대까지, 그리고 HBM, 더 나아가 내년 나올 온 디바이스 AI, 주말에 나온 메모리, 로직 반도체 일체형 구조 이야기까지 더하면 이슈는 충분하고 넘칠 정도이며 DRAM 가격, 낸드 가격 상승을 통한 내년 반도체 실적 턴어라운드 또한 보장되어 있고 여기에 21일 반도체 ETF 추가 2개가 상장하는 듯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업사이드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보니 윗 구간으로 쉽게 사겠냐?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모든 호재가 다 집중이 되고 있는데 종목군들이 막혀요.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에 맞춰서 올라가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막힙니다. 수급도 좋은데 막히고요. 이런 부분은 뭘로 뚫어야 될까? 뭘로?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박스권을 돌파한다. 가능성이 있겠죠. 종목군들 다 날아가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HBM,
엔비디아 수주를 한다. 이것 또한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4나노 공정에서 이 AMD 물량을 받냐 못 받느냐의 이슈가 좀 있는데 받는다 라면 또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불확실성 하다 보니까 가다막히고 하는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준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위든 아래든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그냥 들고 가보고 신규는 빠지면 매수할지 말지 대기하면서 현재의 긍정적 뷰가 그리고 긍정적 방향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라면 그냥 매수로 동참해 볼 수밖에 없죠. 왜? 시장 들어올릴 수 있는 섹터가 지금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HBM을 필두로 장비주들이 큰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ETF 상장을 앞두고 포함되어 있는 한 7, 8개 종목군들 될 겁니다. 최근에 흐름들이 다 좋았다가 이제 근 한 3개월 정도는 순환 매를 하죠. 그리고 매일같이 반도체에 대한 장편의 이 리포트들이 막 나옵니다. 뭐 150페이지 120페이지짜리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종목군들 관련된 종목군들 막 올라가는 모습들 막 이렇게 이리저리 좀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원래 오리지널 대장이 계속 대장일 확률이 높죠. 순환매로 엄청난 거래 대금과 엄청난 모멘텀을 만든다면 그게 이제 대장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기존 대장주들이 대장주를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반도체는 너무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 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러버 소켓 관련해 가지고 원래 ISC가 잘 가다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TFE가 좀 올라가다가 리노공업 리포트 외국계 리포트 나오고 뭐 유튜브 뜨고 하다 보니까 유닛들 급등하면서 이런 러버 소켓 종목군들 막 올라가고 또 삼성 온 디바이스 AI 이슈와 더불어 삼성 엑시노트 AP 관련 종목군들도 살짝 꿈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IS 물량 증가로 인한 두산 테스나도 꿈틀됩니다. 지금 구간에 제가 보는 반도체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매매가 될 정도로 종목의 수도 엄청나며 그 순환도 산발적이다 보여지고 중심주는 상방이 막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파트별 종목 정리 다시 한번 필요할 시기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점부터 모든 걸 다시 봐야 될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시크니컬 쪽은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 사서 플러스 치면 원래 팔아라는 게 이제 그 근 10년 동안에 이 공식처럼 움직였던 게 이제 2차전 그 반도체 관련 섹터인데요. 지금 뭐 적자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흑재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낼 때가 주가는 이미 꺾여서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들이 도대체 어느 구간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2차 전지 종목들 현재 센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멈추는 시점을 잘 관찰해야 될 것 같고 Q는 여전히 늘어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자재 멈춤 이게 제일 중요할 듯 합니다. 다행히 연말로 다가올수록 IRA 세부 사항 발표와 11월 30일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슈가 있어 다시금 반등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양극재 종목군들은 어찌됐든 이제 조금 조심하는 편이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는 저는 절대 안 보겠다, 안 보고 싶다라는 말씀은 그냥 지주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에코프로 BM이 추후에 어찌됐든 지금은 글로벌 1위 캐파를 가지고 있고 Q가 제일 늘어나고 있으며 나머지가 증설을 한다 해도 단기간에 그걸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이 지렛대 효과는 에코프로 BM에서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쪽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든 뭘 하든 에코프로 BM 위주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전략적으로 저는 제일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항상 중심에 하나 놓고 반도체 장비 쪽의 종목군들 중심에 하나를 놓은 상태에서 이제 종목군들 순환매 차원에서 시장과 섹터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시장을 보면 놓친 게 개인적으로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뭐 비트코인의 급등속 코인 관련주도 있었을 것이고 유전자 가히 뭐 클스퍼 이 세계 최초 FDA 승인을 앞두고 툴젠이라든지 종목군도 움직였던 부분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정치 테마도 어찌 보면 단기 테마로서는 가치가 있었던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테마 쪽은 전혀 보지를 않고 있었던 것 같아서 11월 달 이제 거의 다 흘러가는데 12월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 이슈를 미리 캐치하고 먼저 들어가는 선침의 전략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순간 확확 올라가고 이슈에 뭐 이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슈에 좀 민감한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12월, 1월 뭐가 중요할지에 대한 고민 해봐야 됩니다. CES에 당연히 AI 관련해서 많이 나오겠죠. 로봇 나오겠죠. 자율주행 나오겠죠. 테슬라, 플레스, 그러니까 FSD 완전 자율주행, 현대차 이제 완전 자율주행 연내 이제 뭐 한다라고 하는데 80km 이거 연기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미국에 하는 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체크하면서 이쪽 봐야 되죠. 어차피 자율주행 CES 화두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 포핏 1월달에 출시한다잖아요. CES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폰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HBM3E 퀄테스트 통과 여부 삼성 진입 여부 그 다음에 애플의 XR/MR 이 정도까지가 제가 볼 때는 굵직굵직한 글로벌 이슈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뭐 IRA 세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껴 있고 그런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이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엔비디아 실적자 증감률이라든지 이거 뽑아놨는데 이제 시장에서 집중하는 건 항상 그래요. 성장주는요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 순간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이라고 제가 그냥 캡처를 해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봐야 이게 알죠. 이게 왜 자칫 잘못하면 잘 나가는데도 멈춰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보면서 보고 시간외 때 뭐 한동훈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벤티지래 이건 좀 모르겠어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한동훈 관련주 카나리아 뭐 인텍플러스 반도체 뭐 이런 정도 흐름이라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간단하게만 볼게요. 나스닥 100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넘고 뚫어도 저항이다. 나스닥 100 뚫으면 저항이다. 여기 위에서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려운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엄청난 유동성 장세 때 올라오는 부분이죠. 보면 이렇게 올라서 꼭지를 만들었던 구간까지 다시 올라왔다. 지금 구간에서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냐. 못 넘기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도 여기서 막힌다. 보고 조심해야 되겠다. 일단은 보는 게 좋겠다. 나스닥은 이런 구간인데 한참 못 미치죠. 나스닥은 한참 못 미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신고가 영역에서 실적 발표 잘 나와서 한 번 정도 뚫어주면 이거는 이제 그 무상증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미 올해 280%인가 올라 있는 상태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오픈 AI 이슈 때문에 마수가 꺾여버리면 미 증시가 꺾여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테슬라는 어쩔 수 없이 30일 날 차량 발표와 함께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올라갈 때 2차 전지주들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은 테슬라로 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 참 답답해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고 이 상단 한번 트라이 하고 또 빠지고 여기서 오랜 박스권을 코스닥은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넘기기보다는 박스권으로 그냥 가지 않을까. 증시가 그냥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다. 특별하게 갈 만한 게 없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보다는 삼성전자가 버티니까 좀 나은데 올해 코스닥 올라간 거에 비하면 코스피는 거의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수라는 게 참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다른 게 자꾸 지금 신규 상장주를 엄청 만들잖아요. 올해도 신규 상장주가 너무 많아요. 신규 상장주가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계속 시장에 새로운 종목만 공급이 돼버리니까 신규 상장주는 원래 지수의 이
상승을 견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목이 하나 추가된 거고 그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만 너무 많아가지고 지수가 좀 답답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자, SK하이닉스부터 몇 개 좀 보고 넘어가죠. SK하이닉스 이 구간 올리려면 뭔가 모멘텀은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 SK하이닉스는 돌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대형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다 좋은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생각은 얘네들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좀 밀렸을 때 반도체 업종 종목군들을 사는 게 지금은 속이 편할 것 같고,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처럼 두산 테스나 돌파 나올 때 돌파 매매를 본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뚫었으면 이런 종목들 눌리면서 뭐 5일선 첫 자리라든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뚫고 눌렸을 때 한번 본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찐돌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5일선 깨지면 가차없이 그냥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종목군들 이 윗 구간에서 쉽게 매수 다 단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 종목을 내가 10초까지 끌고 가겠다, 뭐 8초까지 끌고 가겠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제 이번 주 21일 날 ETF가 화요일 날 상장이 되는데, 상장하고 그 다음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종목군들 지켜보고 보는 게 어떨까.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리노공업도 거기 ETF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국내 증권사 리포트, 유튜브 펌핑 뭐 이런 거 더하니까 올라왔는데,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올라가게 되면 저는 18만원대 저항을 맞고 밀리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EUV 공정에서 이제 SNS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분들 잘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분도 21선 아래권에서 FST라든지 이런 종목은 좀 이런 장기평선을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장기평선 근처에서 본다든지 이런 흐름으로 종목군들을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I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제일 셌죠. 조정이 많이 받으면 어찌됐든 뭐 이런 각각의 거래가 터진 이런 기준봉들이 있고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 놨던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1등 종목군들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게 더 낫겠다,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보면 시장이 종목군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종목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냥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는 게 편한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훅훅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몇몇 소수의 종목이 순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의 내 종목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역으로 좀 깨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자율주행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60일 평선을 가면 단기 맞겠죠. 그 쭉 밀려 내려오면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이제 현대오토에버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 관련 그 AI 관련해서도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상단에 있으면서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 이런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 계속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쪽 별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금요일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시간에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게 돌파로 갈지 좀 봐야 되고, 툴젠 같은 게 지금 상한가를 치면서 막 올라오는데요. 거래 대금을 얼마나 터트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전자 가입 시대 생뚱맞긴 한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신고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급등을, 그래서 이쪽이 더 확장되는지 정도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금요일날 저도 매매는 좀 하긴 했는데요.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 시가 올라갈 때 마이너스권에서 돌릴 때 좀 들어가서 이거 한 방 먹은 게 거의 전부 같네요. 이거 한 방 먹었네요. 이거 돌릴 때 들어가서 이게 한 8% 9% 정도 올라왔는데, 분할 매도가 돼가지고 대충 한 5.7% 정도, 5.78% 정도 먹은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죠.
한 번만 더 참았어도 이게 11%니까 이 봉 하나에서 터진 이 상승률이 25%가 넘어요. 이 두 개가. 그래서 뭐 약간 돌파 힘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좀 보고 뭐 이런 자리도 살짝 들어왔다가 좀 기다렸으면 괜찮았는데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돈이 어디서 많이 터졌는지 이런 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런 구간들 근데 여기까지 빼려면 10몇 프로가 빠져야 돼서 근데 빠져도 아마 5만원 밑에서는 잡아주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5만원 부분 언저리에서 이제 뭐 천하대회 단타대회가 또 한 번 열릴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이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21선 그러니까 여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버티기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제가 봤을 때 안 깨져야 돼요. 깨져버리면은 좀 어려운 자리고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을까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들어와서 자꾸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아무래도 올라줘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조금 시장이 덜 무겁겠죠. 덜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 밖에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기는 좀 어려워서 빼고 그리고 엔캠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캠은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SKC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데 얘는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이런 구간대 저항에 저는 부딪힐 것 같아요. 오히려 주식 선물 매도로 저는 이 종목은 대응을 할 거고 에코프로 BM으로는 사실 이번에 올라올 때도 먹고 내려올 때도 먹고 여기서도 주식 선물 매도고 계속 얘는 수익을 양방향으로 좀 내고 있네요. 양방향으로. 그래서 시장 1등 종목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도 사실은 일정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거래가 많이 쏠릴 예정이니까 그쪽에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